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민사집행법 판례 11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76쪽이 되겠습니다. 11강 시간입니다. 76쪽인데요. 오늘 제목은 대여금이 되겠네요. 대여금. 여러분 우리 민법에서 이런 계약법에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사용대차. 자, 돈을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의 계약은 뭐라고 하죠?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남한테 돈 빌려오는 거 금전 소비대차 계약, 소비대차 계약. 그리고 남의 물건 빌려 쓰는 거요. 사용대차 계약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에는 대차에는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그래서 우리가 돈을 빌려온다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입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 그죠? 우리가 돈을 빌려올 때는 뭘 써주지요? 차용증서를 써주거나 현금 보관증을 써주거나 또는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빌려준 사람을 뭐라고 하죠? 대주라고 하죠. 대주. 돈을 빌리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차주라고 하죠. 차주. 그래서 이렇게 대주와 차주 간에 이렇게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이렇게 빌려주는 돈. 이 빌려주는 사람을 이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채권자라고 하죠. 빌려와서 갚을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채무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당연히 채무자는 갚아야 될 의무가 있겠죠.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 채권자 입장에서 빌려주는 돈을 뭐라고 하느냐? 대여금 이런 말을 씁니다. 또는 빌려주고 1년 이내에 받는 조건이라면 단기 대여금. 또 빌려주고 1년 이후에 상환하는 조건이라면 장기 대여금 이런 말을 씁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빌려오는 사람은 빌려온 돈을 1년 이내에 상환할 조건으로 한다면 단기 차입금을 하겠죠. 또 빌려온 돈을 1년 이후에 상환할 조건으로 한다면 장기 차입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빌려주는 사람 채권자, 빌려온 사람 채무자 이렇게 채권 채무 관계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 대주 빌려준 채권자는 돈 받을 대여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있냐면 이 지금 판례가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금양통임이라고 이 사람이 통은 운송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송회사. 이게 이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 사람이 이제 돈 빌려줬다는 거죠. 금양통운이라고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으니까 받을 권리가 있겠죠. 그런데 이때 빌려온 채무자가 누구에게 팔았냐면 SH 해운회사에 이걸 운송사업하는 걸 이걸 양도했습니다. 사업자를 양도했어요.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양도 계약. 이제 이런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이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빌려온 차주는 빌려온 돈이 있는데 갚지 않고 자기가 이 채무자로서 채권자에게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이 차주가 운영하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체를 SH 해운회사에 양도했어요. 사업을 양도했어요. 자, 이럴 때
채권자는 지금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민법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응? 아, 이놈이 돈을 안 갚고 팔아먹었어? 그러면 이 행위를 인정 못하겠다. 이거를 사회행위로 보는 거예요. 사회행위. 너 차주 채무자는 남한테 빚 갚을 돈도 있는데 빚도 채무도 청산하지 않고, 그런데 이때 지금 이 차주는요 채무 초과입니다. 채무 초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채무가 초과되었다는 건 뭐냐? 이 금양통운을 운영하는 회사는 자산이 예를 들어서 자산이 10억인데 부채는 15억이라는 얘기죠.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겁니다. 즉 빚이 많다는 거죠. 채무 초과한 사업자입니다. 그런데도 이때 이 채권자한테 빌려온 돈을 갚지 않고 또 이거를 양도했다는 것은 이 자체는 사회행위라는 겁니다. 사회행위. 여러분, 요 사자가 무슨 사자입니까? 이 사. 속일 사자지요. 그리고 해자는 뭡니까? 무슨 해자입니까? 해할 해자죠. 해. 사회. 그죠? 속일 사자에 해할 해. 해할 해. 해할 해자입니다. 이거 해할 해자. 이거는 무슨 사자입니까? 속일 사자입니다. 속일 사. 속여서 속이는 행위다 이 말이죠. 해할 해. 속여가지고 해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빚을 갚지 않고 제3자한테 사업장을 넘겼다. 이때 이러한 행위를 뭘로 보느냐? 사회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 406조에서는 뭐가 있느냐?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게 있어요.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것은 이 채권자는 채무자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사회행위로 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취소 및 원상회복을 원상회복하라고 법원에다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채권자 취소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 판시와 판결 요지를 보기 전에 여러분 77쪽에 나와 있죠. 77쪽에 보면은 민법 406조 보시겠습니다. 채권자 취소권. 이 채권자 결과적으로 이 취소권은 누구를 보호한 겁니까? 이 채권자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이런 사인 간의 거래가 있을 때 채권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채권자 취소권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세요. 채무자가 채권자 해양을 알고, 그죠? 빌려온 돈 안 갚고 하면 못 죽인다는 거 뻔히 알고 있잖아요. 해양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법률행위를 했어요. 재산권에 대한 법률행위를 했다는 것은 무슨 매매 같은 거 했다는 거야. 매매. 계약 같은 거 했다는 거야.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는 거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업체를 얘한테 넘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할 때는 채권자는 그 취소인 원상회복을 뭐 할 수 있다?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민법 40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채권자 취소권은 소멸시효가 몇 년이냐?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는 1년이 되겠고요.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는 5년입니다.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소권을
채권자 취소권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는 1년이 되겠고 법률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는 5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민법 406조에 나와 있는 채권자 취소권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은 차주는, 이 돈 빌려온 채무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했는데 이 화물자동차 운수에 관련된 법이 뭐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입니다. 이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거기 나와 있듯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가 나와 있고요. 16조가 나와 있는데 이 3조는 뭐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를 이런 사업을 할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 돼. 거기 3조 볼까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화물자동차라는 게 뭘까요? 화물자동차. 짐을 싣는 자동차잖아요. 그런데 이 화물자동차뿐만 아니라 특수자동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하게 되면 짐을 싣는 건데, 화물을 싣는 건데 승차 인원이 3인 이하입니다. 법으로 정해졌어요. 화물자동차는 승차 정원이 몇 인 이하라고요? 3인 이하. 승차 정원이 3인 이하로 된 자동차를 화물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물자동차는 물건만 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이 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16조는 뭐가 있느냐? 이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양도양수할 때, 양도양수할 때는 이거는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사항입니다. 거기 16조 나왔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와 양수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누가 신고한다? 양수인이 신고하는 겁니다. 양수인이 신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업을 할 때, 허가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신고는 양도인이 하는 게 아니라 양수인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는 허가 받는 거고, 양수할 때는 양수인이 신고해야 된다. 이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6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무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금 금양통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채무가 초과됐다는 것은 뭐냐?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지요.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자금을 차입을 했는데도 이거를 변제하지 않고 이거를 제3자에게 양수했을 때 이때 이 차주, 채무자는 사회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된다는 판결입니다. 누가 취소했나요? 채권자가 이 거래한 행위를 법원에다가 취소 및 이 거래한 거를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한 사실인데 적극적으로 누구 편을 손을 들어줬습니까? 채권자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행위 취소권으로 채권자에게 손을 들어준 사건이 되겠습니다. 판시상 보실까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기 나왔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양도하는 행위가 사회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렇죠. 여부. 사회행위 취소 대상이 된다는 거지요. 적극이죠. 사회행위 후 화물자동차 모두 처분. 이 사람이 지금 처분했습니다.
또는 교체되어 이를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사유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렇죠. 적극입니다. 결과적으로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이 채권자 취소권으로서 양도양수한 사건을 어떻게 했습니까? 취소, 그 거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가액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했어요? 판결 내린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결 요지를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유행위 취소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뒤에 넘겨보니까 251조가 뭐가 있나요? 그 밖에 재산권에 대한 집행이 있네요. 여러 조문에 규정된 재산권 외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 집행. 이게 지금 이게 부동산이 아니죠. 자동차니까 준부동산이죠. 준부동산인데 재산권에 대한 강제 집행은 이 관 규정 및 98조 101조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강제 집행 적용한다는 거죠.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에 압류는 채무자에게 관리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할 때 효력이 생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 지금 이 대여금 사건입니다. 개주와 차주의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이 차주가 채권자에게 빌려온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운영하던 사업체를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이것이 사회행위 취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채권자 취소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민법 몇 조? 406조 규정에 의해서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서 취소 및 이 채권자가 이 거래한 사실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에. 그래서 누구에게 판결이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서 채권자에게 손을 들어준 판례. 사유행위 취소가 된다는 것이죠. 제일 밑에 76조 한번 볼까요? 따라서 제일 밑에 76조 밑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양도하는 행위는 물적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사유행위 취소. 그죠? 바로 사유행위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사유행위 취소권. 사유행위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말한다. 그렇죠? 채권자의 권리. 그래서 거기 사유행위 취소 대상이 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사유행위 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물적시설인 화물자동차가 모두 처분, 교체되어 이를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사유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누가? 채권자 취소권으로서 채권자가 사유행위 취소권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그런 판례를 공부해 봤습니다. 자, 이런 용어들, 법률 용어 아시겠죠? 채무초과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업이 경영 환경이 악화됐다는 거지요. 자금이 악화돼 가지고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기가 운영하던 사업체를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이것이 사회행위에 해당이 되는 그런 판례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사유행위 취소에 대한 대여금 판결을 살펴봤고요. 뭐 그 다음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장 우리 민사집행법에서 경위에서 가장 중요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이 판례, 여기 책에 여러분 교재에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책 두 번째 시간에 그 법정지상권 특수 권리 배울 때 유치권 공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